출제 오류 논란으로 법정에 간 수능 생명과학 2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상황에서 전원 정답 처리에 따른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비타에듀 유병화 평가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유병화입니다. 네. 이 생명과학 2 20번 네. 문항에 대해서 응시생은 문제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고 평가원은 그럼에도 정답은 도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네네. 결국 법원은 응시생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그렇죠. 논란의 쟁점은 뭔가요? 어떤 이 문장은 지문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은 네. 한 집단의 개체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와 수능 직후부터 전체가 틀려 문제가 성립되지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 네. 나왔었습니다. 네. 또 국내외 그 유전공학 전문가들마저 어렵고 푸는 것이 불가능한 문제라고 했는데 정작 평가원은 문항 자체는 불완전하지만은 학업 성취 수준 변별을 위한 타당성은 유지가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지요. 그런데 보통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자는 수험생들이 논리성과 그 합리성을 갖춘 문제 그 풀이 방법을 수립해 갖고 문제 해결을 시도하면서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그 문제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문제에 명시된 조건의 일부를 무시하거나 생명과학의 원리를 무시한 채 답을 요구하는 오류가 나타난 겁니다. 따라서 혼란은 있지만은 그나마 빠르게 결정이 돼 갖고 예년에 비해 혼란은 조금 최소화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동안 이제 수능 출제 오류로 인해서 그 논란이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처럼 소송까지 가서 그러니까 정답 결정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나요? 많았었죠. 그러니까 네. 수능 오류 문제의 논란은 수능 29년의 역사만큼 오랫동안 이제 반복이 되었습니다. 네. 출제 오류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어 갖고 정답이 없음이나 복수 정답 처리된 것은 2004년도와 2008년도, 그다음에 2010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7년도에 이번까지 7번째 문항으로 7번째인데 이제 문항으로 따지면 이제 9개입니다. 그래서 첫 출제 오류 논란은 2004학년도 언어 영역에서 백석의 시 고향과 그리스 신화 미노타우로스의 미궁에 관한 문제였는데 평가원은 19일 만에 복수 정답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물리2에서 출제 오류 논란이 이제 불거졌는데 이때도 인정하지 않았던 이제 평가원은 한국물리학계가 문제 제기하자 인정을 했고요. 네. 2010년도에는 지구과학관에서 복수 정답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법정에 간 경우는 2014학년도 그 세계지리 8번 문항입니다. 북미 자유무역 협정 회원국과 유럽연합 EU에 관한 옳은 설명을 갖다가 보기에서 고르는 그 문제였었는데 제시된 정답에 이의가 제기가 되었고 또 역시 평가원은 그 이해 신청을 갖다 받아들이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수험생들은 항고를 했고 2013년도 12월에 1심에서는 패소를 했지만은 1년 뒤인 2014년도 11월에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평가원은 이 문항을 모두 정답 처리를 했고요. 또 이 성적을 근거로 해서 1년 뒤 대학이 추가 합격시킨 학생들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1심에서 패소한 평가원은 책임을 절감하고 네.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이제 상황이 좀 복잡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수능 출제 오류 논란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는 단기 폐쇄형 합숙 형태의 수능 출제 그 방식을 비롯한 대입 출제 과정 등을 총체적으로 한번 재검점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소위 말해서 이제 킬러 문제입니다. 네. 평가원에서 변별력을 가려내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이제 킬러 문항을 내는데 짧은 기간 안에 억지로 문제를 꼬다 보니까는 출제자도 문제에 대한 검토에 한계가 있고 오류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요. 그래서 또 한편 이런 문제를 갖다 풀기 위해서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으로 좀 내몰리게 되고요. 그래서 교육계에서는 킬러 문장이 사고력 측정이라는 수능의 취지에 맞지 않고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또 비판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그 생명과학 2 20번 문항은 이제
전원 정답으로 처리가 됐어요. 네. 네, 비록 한 문장에 불과하지만 그 파장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당장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수시 모집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생명과학 2의 재채점 결과 표준 점수와 백분위 그리고 등급은 모두 이제 달라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모두 정답 처리로 평균 점수는 올라가고요. 네. 표준 점수 최고점은 69점에서 68점으로 1점이 하락이 됐고 1등급 컷라인 표준 점수는 65점에서 66점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등급 학생 수가 309명에서 269명으로 이 40명이 줄어들었고요. 네. 1, 2등급과 그 2, 3등급 사이에 걸려있던 학생들의 다수가 등급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점수 변동에 따른 등급 컷이 달라지면서 수시 전형에서 요구하는 그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그 추가로 발생될 수 있어서 입시에 또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특히 이 생명과학 2 응시자는 이제 주로 그 의대를 지망하는 어떻게 보면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이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과 최상위권 입시에는 이제 어떤 영향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을 시작으로 해갖고 이제 수험생들이 입시에 연쇄적인 이제 파상이 이제 불가피해졌습니다. 네. 생명과학 2는 전체 수험생, 그러니까 수능 응시생 44만 8,138명 가운데 1.5%인 6,515명만 응시해갖고 그 비중은 상당히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 과학탐구 2 과목 중에서는 응시생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이과생의 최상위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응시를 했고요. 서울대와 카이스트 등을 진학을 하려면은 과탐 1과 2를 갖다가 반드시 응시를 하고 또 일부 의대의 경우에는 생명과학 2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전국의 의치한 약학 계열을 비롯해서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올라가면서 자연 계열의 최상위권 경쟁률은 아주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올해는 이제 첫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었고요. 또 역대급 불수능에다가 정답 취소 사태까지 이제 이어지면서 올해 입시는 참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시 모집 전략을 짜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올해 이제 첫 문이과 통합 수능으로서 이제 과학탐구 영역의 변별력이 높아지면서 네.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현상이 빚어지는데 이제 적지 않은 이제 파장이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올해는 수능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높음으로써 수능의 수시에서 미충족 인원, 즉 그 최저를 맞추지 못한 인원들이 정시로서 이제 정시에 다소 이제 이 2월이 이제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정시 모집에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요. 네. 또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과 비슷한 수준의 경쟁 대학 그리고 상위의 대학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제 전략을 짜야 되는데요. 네. 특히 그 학과보다는 대학을 그 우선 고려해서 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나보다 좋은 성적의 수험생들이 여러 대학에 중복 합격을 해갖고 다른 군으로 많이 빠져나가야지만이 내가 합격의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 또 이제 반영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교차 지원으로서 문이과의 모든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위권 수험생을 비롯한 이제 그 하위권 학생들 중심으로 이제 대입의 혼란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생명과학 2 20번 문항 출제 오류를 둘러싼 파장 그리고 전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비타에듀 유병화 평가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